차가운 겨울 밤바람이 고은서의 뺨을 핥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던 대저택의 현관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육중한 금속성 마찰음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 그 안에는 몇 가지 옷가지와 이제는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비밀이 담겨 있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그녀의 남동생, JK그룹의 젊은 총수, 김태준과 그의 아내, 박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와 안도감은 은서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집의 일원이었고 태준의 하나뿐인 누나였으며 조카들에게는 다정한 고모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쫓긴 신세였다. 이게 다 누님 때문이에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태준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아내 서연은 한술 더 떠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어디 가서 JK그룹 이름 팔아먹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의 수치니까. 수치라니. 은서는 쓴웃음을 삼켰다.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알고 있기에 더욱더 잔인하게 그녀를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불거진 작은 스캔들이었다. 은서가 과거 잠시 몸담았던 작은 봉사단체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익명의 투서,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가 은서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사실. 태준은 이것을 빌미삼아 그녀가 JK그룹의 명예 먹칠을 했다며 이사회의 긴급 결의를 통해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날카로운 칼날,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불렸던 전직 특수부 검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러나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사건이 바로 동생 태준과 그의 검은 그림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갈망을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수를 쳤다.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은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냉기가 오히려 흐릿했던 정신을 깨우는 듯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고쳐잡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골목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한때 그녀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집요한 수사력,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수많은 거물급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타협 없는 검사, 독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를 버리고 평범한 삶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죽은 듯이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정의를 향한 뜨거움을 잊지 않았다. 태준의 대저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은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갑게 빛나는 별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가족이라는 족쇄도, JK그룹의 일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갈망과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불타는 의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해 지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안표범처럼 냉철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준, 박서연, 그리고 너희들 뒤에 숨어있는 그 검은 그림자들. 너희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나를 너무 얕봤어. 은서는 허름한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가장 먼저 낡은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태준에 의해 정지되었을 것이 뻔했다. 수화기를 들고 아주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잠긴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예요. 선배.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정말. 너니? 네,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강 팀장님. 강철중. 한때 은서와 함께 특수부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형사이자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배. 그는 몇 년 전 은서가 갑자기 검찰을 떠났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다.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선배,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은서는 지난밤 있었던 일과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 팀장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너다운 방식이군. 알겠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선 제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과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JK그룹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알겠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1시간 뒤에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국밥집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든든함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녀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전직검사 고은서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리 여기검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그녀를 난도질했다. 한때 정의의 여신처럼 추앙받던 그녀는 순식간에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내부 감찰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스스로 검사복을 벗거나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거나. 은서는 그 모든 것이 동생 태준과 그 배우 세력의 치밀한 음모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손에서 사건 파일을 빼앗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검찰 조직조차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서둘러 그녀를 꼬리 자르듯 내치려 했다.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결국 은서는 스스로 검사복을 벗었다. 불명예를 뒤집어 쓴 채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일단 후퇴를 선택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더 큰 싸움을 위한 아주 길고 고독한 준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과 자신이 믿었던 정의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검찰을 떠난 후 그녀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 태주는 누님의 명예를 위해서 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그녀를 집안에 가두다시피 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감시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은서가 그 감시 속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검사 시절 자신이 수집했던 방대한 자료들 중 아주 핵심적인 몇몇 증거들을 빼돌려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책갈피 속에 빛바랜 잉크 자국처럼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주는 자신의 마지막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어쩌면 그는 은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고은서라는 여자를 너무나도 얕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은 그녀에게 좋은 위장이 되어주었다. 아무도 낡은 책 냄새와 먼지 속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는 이 초라한 중년 여인이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검사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낮에는 도서관 사서 박선영으로, 밤에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고독한 수사관으로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강 팀장이 구해준 낡은 노트북과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과거 사건의 기억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태준과 JK그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검은 세력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정보와 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름들과 숫자들,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 속에서 그녀는 어떤 패턴을 찾으려 애썼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찾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특정 파일에 머물렀다. 그것은 몇 년 전 의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작은 중소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JK그룹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대표는 공교롭게도 최근 J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인물이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잉크 자국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 중소기업 대표가 사망 직전 익명으로 검찰에 보냈던 한 장의 메모였다. 메모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몇 개의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MK, 심연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지금 은서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과거의 아픔과 절망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샘솟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도서관 사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던 그 시절의 고은서 검사 그대로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싸한 단맛이 그녀의 혀끝을 감쌌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스디슨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될 아주 작은 희망의 맛과도 같았다. 과거의 잉크 자국은 이제 미래를 향한 선명한 이정표가 되어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역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고은서는 조용한 도서관 사서로서의 일상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를 오가며 낡은 책장을 정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동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소박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위장이자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고요한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JK그룹과 김태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강철중 팀장과 주기적으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강 팀장은 여전히 현직 강력계 형사였고 그의 정보망과 수사 능력은 은서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은서는 자신이 발견한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중소기업 대표가 남긴 메모 MK, 심연와 JK그룹의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한 자신의 추리를 강 팀장에게 전달했다. M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은서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수화기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대표의 죽음.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심연이라니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강 팀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고 검사, 아니, 고은서 씨, 당신이 다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걸 원치 않지만 당신 성격에 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좋습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 대표의 사망 사건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JK그룹의 최근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도 최대한 확보해보죠. 하지만 명심하시오. 절대로 무리하거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오. 그렇게 은서에 보이지 않는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국내외 뉴스 기사, 기업 정보, 관련 논문들을 샅샅이 검색했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은 녹슬지 않았다.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 속에서 그녀는 의미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꿰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직소 퍼즐을 맞추듯 조금씩 거대한 그림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J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거대한 비자금 조성과 해외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사업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가설을 세웠다. 사망한 중소기업 대표 역시 그 희생양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뒤 강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 안에는 JK그룹의 해외 계좌 내역과 몇몇 유령 회사들의 서류상 거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김태준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놈들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어. 강 팀장이 전화 너머로 말했다.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거요. 포기하지 맙시다. 은서는 다시 한번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복잡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들을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JK그룹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인 아주 작고 이름 없는 문화재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 재단은 매년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거의 전무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등재된 인물은 놀랍게도 몇 년 전 은서가 검사 시절 잠시 내사했던, 그러나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했던 한 정계의 원로였다. 이럴 수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 은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과거에 놓쳤던 혹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커넥션의 중심에는
JK그룹과 김태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발견을 즉시 강 팀장에게 알렸다. 강 팀장 역시 이 문화재단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하며 즉시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강 팀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고은서 씨, 아무래도 우리가 벌집을 건드린 것 같소. 방금 전에 그 문화재단 이사장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속보가 떴소. 하지만 뭔가 이상하오. 그는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은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살인멸구.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선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은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숨어서 자료만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놈들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해요. 위험하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묻혀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녀는 부모님과 조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비록 자신을 내쫓았지만 그들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제가 검사였을 때 끝내지 못했던 일, 이제라도 제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겠어요. 그날 밤, 은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에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강 팀장에게 비상 연락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잊은 적 없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검사 시절 사용했던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만년필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급 상황을 위한 초소형 녹음기이자 위치 추적 장치였다. 그녀는 만년필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곤해 지친, 그러나 형형한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 사서 박선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추적하는 전직 검사 고은서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거대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첫 번째 퍼즐 조각들은 맞춰졌고 이제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거대한 그림의 중심으로 그녀는 나아가고 있었다. 문화재단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고은서와 강철중 팀장에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던졌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그들이 건드리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김태중과 그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거대한 존재임을
은서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사장의 죽음은 그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복수와 정의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JK그룹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구석, 아무도 듣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은서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강 팀장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고 있어. 고 검사. 이사장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하지만 윗선에서는 이미 단순 병사로 종결 지으려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오. 그럴 줄 알았어요. 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과거 자신이 검사 시절 겪었던 일들이 대자비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꺾여나갔던 정의의 기억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검사라는 직함에 얽매이지 않았고 잃을 것도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명예와 밝혀내야 할 진실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선배, 그 문화재단, 단순한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사장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래서 지금 그 재단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이사진들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고 있어. 하지만 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꼬리를 잡히지는 않겠지. 그들의 수사는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은서는 도서관 사서라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녀는 방대한 장소와 과거 신문 기사, 학술 논문들을 뒤지며 JK그룹과 관련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은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했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경제 기사 한 줄에서 혹은 잊혀진 기업인의 회고록 한 구절에서 현재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다음 희미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해내곤 했다. 특히 그녀는 JK그룹의 창립 초기 멤버였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김연희 여사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읽었던 미래직물 시절의 기록에 주목했다. 공식적인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법한 어두운 거래나 부정한 자금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태준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어쩌면 MK그룹의 찬란한 성공 신화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몰랐다. 강 팀장은 외부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JK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태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태준의 경계는 삼엄했고 그의 주변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는 이미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을 감지한 듯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서는 도서관에서 아주 오래된 지역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하던 중 우연히 수십 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와 김연희 여사가 함께 찍힌 작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미래직물이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 사진이었는데 그들의 뒤편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은 JK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태준의 오른팔인 한 남자의 젊은 시절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은서가 과거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수사하다 중단해야 했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위기, 그리고 김연희 할머니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확대 복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단서를 가지고 강 팀장에게 연락하려던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도서관 창밖,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복사기에서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을 겨누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미행인가? 은서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벌써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도서관을 나섰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 밤 은서의 작은 원룸의 괴한이 침입했다. 다행히 강 팀장의 도움으로 미리 설치해둔 비상벨과 방범창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놈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발견한 그 사진, 혹은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증거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고 검사. 강 팀장이 다음날 아침 은밀하게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다. 놈들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김태준, 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한 놈이요.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숨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선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은서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서관 사서 박선영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던 특수부 검사 고은서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정의와 밝혀내야 할 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짜놓은 이 거대한 거짓말의 거미줄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끊어낼 작정이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밤에 아찔했던 순간은 고은서의 마음에 깊은 경각심을 새겼다. 괴한들의 침입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것은 김태준과 그의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 파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은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은서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강철중 팀장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지난밤 확보한 그 낡은 신문 사진 속 인물, 현재 JK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태준의 오른팔인 조연수 상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연수. 그는 과거 은서가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수사했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였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미래직물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김연희 여사의 주변을 맴돌았던 그의 존재는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조연수. 그자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은서는 강 팀장에게 자신의 추리를 설명했다. 그는 김태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JK그룹의 모든 검은 거래를 알고 있을 유일한 인물일 겁니다. 그를 무너뜨린다면 김태준의 제국도 함께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조연수는 보통 내기가 아니요. 수십 년간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뱀 같은 자요.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당신만 위험해질 수 있어.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알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약한 고리는 바로 김태준 자신일지도 모르죠. 은서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김태준의 오만함과 자신에 대한 경멸을 역이용하는 것. 그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려 그의 심리를 흔들고 내부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며칠 뒤 JK그룹 창립기념 자선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물론 그 자리에는 JK그룹의 대표 강민혁, 아니 김태준 역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 박소연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은서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녀는 도서관 사서 박선영의 모습으로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음료를 나르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잠입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는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그 화려한 공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김태준과의 우연한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태준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적한 테라스로 나왔다. 은서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에게 다가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의 팔에 살짝 부딪히며 음료수 잔을 떨어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은서는 과장되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신의 값비싼 슈트에 묻은 음료 자국을 털어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뭐 하는 거야?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닌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서. 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그의 반응을 살폈다. 됐어.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져. 태주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그는 이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은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귀에는 똑똑히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대표님, 혹시 미래직물 시절에 사용하시던 오래된 잉크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가끔. 아주 중요한 서류에는 그 잉크 자국이 남는 법이거든요. 태준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싸늘한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하찮게만 보였던 이 여자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아르바이트생 박선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 법정에서 범죄자들을 신문하던 그 시절의 고은서 검사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김태준 대표님, 특히 오래된 잉크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대표님께서 애써 숨기려 하는 그 심연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을지 모르죠. 심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얼마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중소기업 대표가 남긴 메모의 마지막 단어이자 오직 극소수의 내부자만이 알고 있는 JK그룹의 비밀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했다. 이 하찮은 여자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너 대체 누구냐? 태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가슴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슈트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었다. 가끔은 아주 작은 단맛이 인생의 쓴맛을 잊게 해주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도련님, 도련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은서가 아직 김씨 집안의 일원이었을 때 어린 태준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서를 바라보았다. 이 초라한 모습의 여자가 설마. 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남긴 채 조용히 테라스를 빠져나갔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안에는 작은 박하사탕 하나가 차갑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거대한 존재가 되살아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때 자신이 가장 만만하게 여겼던,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누나라는 존재가 은서의 대담한 도발은 성공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갈 터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오르고 있었다. 김태준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마주쳤던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 도련님이라는 그 나칙지만 섬뜩한 호칭과 함께 그의 슈트 주머니에 남아있던 박하사탕의 싸한 향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험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일했던 도서관에도,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허름한 원룸에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태주는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고 JK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여자는,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이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조연수 상무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에게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자신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증거들을 철저히 인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고은서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칼날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한편 고은서는 강철중 팀장과 함께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연수 상무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김태준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은서가 수년간 목숨처럼 간직해왔던, 그리고 최근 강 팀장의 도움으로 확보한 JK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JK그룹의 위상을 만천해 과시하는 성대한 축제가 될 터였다. 김태준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너무 위험합니다. 고 검사님, 강 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김태준의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과 그의 사람들이 깔려 있을 텐데요. 알아요, 선배. 하지만 그곳만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은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김태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몰락을 안겨줄 수 있는 장소가 될지도 모르죠. 자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무대에서 말이에요.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창립 기념식 당일, 모든 언론과 주요 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JK그룹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하고 동시에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 물론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창립 기념식 당일,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태준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JK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그의 곁을 지켰고 조연수 상무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다. 장내의 음악도 끊기고 술렁이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고은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도서관 사서 박선영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 그리고 검은색 정장 차림.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독사 고은서 검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안녕하십니까.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김태준 대표. 스크린 속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쇠붙이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JK그룹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스크린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는 JK그룹의 비밀 장부, 불법적인 자금 흐름도,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은서가 강 팀장의 도움을 받아 수년간 준비해온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참석자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김태준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한때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누나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김태준 대표, 당신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은서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누명을 쓰고 검찰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에게서 버림받아야 했는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태준과 박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박서연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김연희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강만철 회장과 함께 미래직무를 설립하고 MK그룹을 일궈냈던 숨겨진 역사들이 잉시에, 일본어 잉시에 상영되었다. 그리고 연희 할머니가 손수 적었던, 그러나 태준에 의해 철저히 숨겨졌던 그룹의 경영 철학과 사회 환원에 대한 진심 어린 당부의 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폭로가 끝났을 때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연 회장 뒷문이 열리며 강철중 팀장과 함께 일단의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김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김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조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허망함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누나, 고은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은서는 스크린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고은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박하사탕의 싸한 단맛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떠들썩하고 충격적인 기업 행사로 기록될 터였다. 고은서 전 검사의 대담한 폭로는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JK그룹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김태준 대표와 조연수 상무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과 부패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젊은 총수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밀려드는 세간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만을 믿고 따랐지만 그 성공이 이토록 더러운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 역시 남편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고은서의 집안 역시 풍비박산이 났다. 태준의 몰락은 곧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들은 은서를 내쫓을 때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은서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했고 뒤늦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은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 와서 그들의 위선적인 사과를 받아줄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던 조카들에게는 연민을 느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법정에서는 연일 JK그룹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은서는 검사 시절 자신이 확보했던 증거들과 강철중 팀장의 도움으로 새롭게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태준과 조연수, 그리고 그들의 검은 커넥션에 연루된 모든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녀의 증언은 냉철하고 논리정연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고은서 고모도 초라한 도서관 사서 박선영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정의의 화신 그 자체였다. 수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김태준과 조연수를 비롯한 주범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막대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J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은서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철중 팀장이 은서를 찾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대단했어. 고 검사. 당신은 결국 해냈어. 당신의 명예도,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도.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배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만에.
나는 그저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는 데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요. 강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생각이요? 검찰에서 다시 당신을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했다. 아니요, 선배.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검찰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하나 열까 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강 팀장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다. 역시 당신답군. 언제나 응원하겠소.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정의로운 길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렸다. 고은서 변호사.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으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그들을 도왔다.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다. JK그룹의 차가운 복도, 김태준의 냉소적인 얼굴,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을 향해 내밀어지던 작은 박하사탕.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이나 분노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그 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서의 법률사무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한때 은서의 조카였고 지금은 대학생이 된 김태준의 딸이었다. 그녀는 고모였던 은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용서와 화해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개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이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꽃을 피워낸 은서 자신의 모습처럼 그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빛나게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무거운 잉크 자국들은 이제 희미해지고 그 위로 새로운 희망과 의미의 글자들이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소박한 기쁨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박하사탕보다 더 달콤하고 시원한 삶의 맛이 가득 차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함께 걷는 길 후아텐켄 추아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